어느 날, 나이 많은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보석이 박힌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그가 지나가는 길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부자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집도 크고, 하인들도 많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허전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는 생각에 마음이 늘 초조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가?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부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집도, 좋은 옷도, 원하는 것은 모두 손에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불안했고, 새로운 것을 얻어도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부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질수록 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막상 손에 넣고 나면 또다시 허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했구나. 부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뇨?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는데요. 부처님은 부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는구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을 때 오는 법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가진 것을 즐겨라. 너는 많은 부를 가졌으니 그것을 즐기되 너무 욕심내지 마라. 재산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가진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끝마칠 수 있다. 먹을 수 있을 때 맛있게 먹고, 입을 수 있을 때 좋은 옷을 입고,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충분히 즐겨라.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달려오기만 했지, 정작 가진 것을 즐기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나누어라. 행복은 함께할 때 더 커진다. 내가 가진 것을 가족과 나누고 친구들과 기쁨을 함께하라.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다면 더 맛있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을 때 가족과 함께라면 더 따뜻할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부자는 가만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그 손을 잡아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너의 부를 사회에 나누어 주어라. 나누는 것이 결국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보아라. 한 그릇의 밥이, 한 벌의 옷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찾아온다. 부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지만 누군가에게 베풀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넷째,
마음을 평온하게 하라.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욕심이 많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만족을 배워라. 마치 강물이 흐르듯 너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 욕심내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부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이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고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 부자는 더 이상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으며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달려왔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때로는 일과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행복할까? 젊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행복을 위해,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고 경제적 불안감 없이 살아야 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며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60대 이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마음에 새긴다면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하며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생활비 걱정에 몸이 부서져라 뛰었습니다. 잠도 줄이고 밥도 대충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여행 한 번 가기도 힘들고 손주가 찾아와도 함께 놀아줄 힘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만 60이 넘은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병원에 가는 일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주변에서도 누가 어디가 아프다더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말해줍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작은 통증이 며칠씩 계속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며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프지만 참으면 괜찮겠지. 병원 가는 거 번거롭고 귀찮아. 곧 괜찮아지겠지. 그냥 버티자.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쉬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김미숙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며 바쁘게 살았죠. 가게 일에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작은 이상 신호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끄떡없던 다리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걸어도 무거워지고 저려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김할머니보다도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활발했고 큰 병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도 참고만 있다가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제야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10분씩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니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음식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도 자주 먹었지만 지금은 매 끼니 단백질과 채소를 꼭 챙겨 먹습니다. 몸을 위해 음식을 바꿨더니 소화도 더 잘 되고 전보다 덜 피곤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놀아달라고 하면 금방 지쳐버렸지만 지금은 함께 공원도 가고 시장도 직접 다니면서 몸이 점점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을 챙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다. 건강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느새 몸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어느 순간 큰 병이 찾아와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건강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라도 관리할 걸 하며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굳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병을 부르고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마음까지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중요했고 돈이 우선이었고 가족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상에 누워 있다면,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미 나이도 들었고 이젠 늦지 않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전에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돌봐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결국 10년, 20년 뒤에 내 삶을 바꿉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성을 다해 키우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며 뒷바라지를 하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히 나를 돌봐야 하지 않겠나. 자식이 부모에게 신경을 써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저마다의 삶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일하며 자신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감사하게 받되 그렇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즐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부모로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도리였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일과 생활 속에서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의지하면 부담을 느낀 자식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고 자식은 그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면 감사하게 받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더 행복한 길입니다. 부모가 항상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해한다면 자식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식도 부모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부모를 대할 때 부담이 아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기보다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도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4가지를 실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식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몫이 있습니다. 조언은 하되 선택과 책임은 자식에게 맡겨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언제나 곁에서 돌봐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이 도움을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그렇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부담 없이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보다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60대 이후 나이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생활비를 아끼고 미래를 대비하며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잘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정작 나를 위해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아끼기만 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아껴 쓰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힘들게 살아온 세대일수록 낭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돈이면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충분히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쓰면서도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따로 확보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적절히 쓰는 것이 현명한 관리법입니다. 둘째, 건강을 위한 자금은 확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 관련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여유 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인생을 즐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유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여유 자금도 꼭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덜 쓰고 자식들에게 더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결국 자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큰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계획적으로 써야 마지막까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챙기는 것.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잘 쓰면서도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60대 이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남은 인생을 더 즐겁고 여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0대 이후, 나이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불만만 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 성적, 직장, 집, 자녀의 성공, 경제적 상황까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 경쟁했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경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큰 집도 없고 자식들도 대단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며 노후 자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자랑만 합니다.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은 보이지 않고 부족한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재산을 가졌지만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즉,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 속에서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TV 프로그램이나 주위 사람, 친구들 등 남들의 이야기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요즘은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남들 사는 얘기를 쉽게 볼 수 있고, 여러 모임에서 친구들의 근황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다녀오고,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부분일 뿐입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지만 감사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가까운 사람과 함께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것, 몸이 아프지 않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지고 불만만 남게 됩니다. 비교하는 대신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는 것이 60대 이후를 더 만족스럽게 보내는 길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이 아닌 내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5번째는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 넉넉한 재산, 자식의 성공, 이 모든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기준도 맞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크고 대단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고 따뜻한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닐 만큼 몸이 가뿐한 것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창밖을 보며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도 행복이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하루의 작은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가끔 동네 공원을 걸으며 꽃이 피는 모습을 바라보고 친구와 전화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순간들이 자신을 웃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소한 행복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세요. 우리는 종종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거창한 형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도 행복은 숨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우리는 늘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거나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길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조차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을 발견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구나. 라고 느껴보세요. 행복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행복은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길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껴보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달려왔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내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며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때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마지막까지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비교에서 벗어나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매일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즐겁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